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입니다. 이 책은 우종영 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우종영 님은 지난 30년간 나무 박사로 활동하시면서 전국 각지에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나무들을 살려오신 그런 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나무 의사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나무 의사 자격증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보호를 위한 일에 자격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이분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고 대도시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이 있을 때 조경수를 파는 일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고 오직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를 사랑해서 나무를 살리는 일에 지난 30년간 매진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중학교 때 천문학자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색약 판정을 받으면서 천문학자의 꿈을 접어야 했고요. 그 이후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간 이후에는 직접 사람을 통해서 나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일이 지난 30년간 천직이 되어서 전국의 수많은 나무들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경관리업 나무병원을 설립을 해서 그 병원들에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나무하고 살면서 나무가 굉장히 인생을 많이 닮았고 인생의 교훈들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다 라는 뜻에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저희 회사에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무에게서 배우는 그분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나무에게서 배운 여러 가지 일들을 인생에 접목시키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나무들하고 연관되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나무와 연관되고 이러한 특성들을 나무 세계를 통해서도 연결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굉장히 오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나무가 되는데요. 많은 씨앗 중에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발화하는 씨앗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그만큼 씨앗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그러한 씨앗으로서 남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해서 움을 터야, 싹을 틔워야 할 때 과감하게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비로소 나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씨앗에서 시작되는데 이 씨앗이 당장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서 커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싹을 틔운 다음에 줄기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먼저 키운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유형기라고 하는데, 뿌리를 단단히 몇 년 동안 물을 찾아서 또 양분을 찾아서 땅 속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비로소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의 토대, 배움에 대한 토대가 튼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해서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처음에 성장을 뒤로 밀어놓고 뿌리부터 착실하게 기반을 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기반을 가지는, 실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씨앗을 퍼뜨려서 자손을 번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큰 나무들은
자기 주변에 씨앗을 퍼뜨리지 않고 멀리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가지 높은 곳에서 씨앗을 바람에 흩날려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자손이, 자기의 씨앗이 자기 근처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게 된다고 하면 그 어미나무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새로운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되도록 멀리 보내서 경쟁이 덜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품의 자식이라고 하죠. 우리의 품 안에서 자꾸 보호하려고 하면 그 아이가 독립심을 잃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나무가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품 안의 자식으로 부모가 간섭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키울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세상을 알고 독립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나무는 그것을 이미 잘 알아서 멀리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씨앗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무에게서 그러한 것들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엄마가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서 노는 거, 그 다음에 휴일에 운동하는 것까지 모두 클럽을 짜서 학원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공부를, 또 자기의 생활을 모두 어머니가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이런 아이가 과연 나중에 커서 제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주 52시간 논쟁이 굉장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시끄러운데, 아이들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80시간씩 공부하고 있는 굉장히 혹사당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려면 이러한 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80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자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미래는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80시간 동안 학교 공부에, 학원에 공부하는데 매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을 배우고 자연 속에 또 다른 세계를 배우고, 이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고 있는 현실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의 일은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건데, 그러한 직업들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아이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나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사시사철 굉장히 따뜻한 열대 우림이 펼쳐진 그러한 나라인데요. 이 미얀마에 경상도 크기만한 사막지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아한 그런 일인데요. 사막지대가 생긴 이유는 농부들이 우림을 벌목하고 거기에 옥수수를 심어서 식량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경작지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옥수수밭만 있는 공간만 뜨거운 공기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는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돔 같은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서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중단하고 새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도 새로 비가 내리고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연은 굉장히 손상되기 쉬운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나무들도 인간의 손이 타기 시작하면 가시를 많이 뽑아내서 인간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도 사람이 손길에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가지를 전혀 돋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봐둬서 나무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하고 우리가 꼭 나무를 지켜보고
환경의 지표로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북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있는데요. 그 한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 여기를 이제 타이가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1년에 100일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열대에 있는 그런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이 100일 동안에 이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열대에 있는 나무들하고 비교해서 성장이 결코 더디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뭐 전나무나 낙엽송,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이러한 것들인데요. 굉장히 거목을 이루어서 큰다고 합니다. 단 1년에 100일 동안에 광합성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얼음에 갇혀 있거나 눈 속에 파묻혀 있거나 그런 기간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꽃피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도 충분히 감내하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중에 소나무는 굉장히 또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의 나무는 봄부터 가지를 새로 자라게 나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데, 소나무는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마디만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마디수를 세면 나이테를 보지 않아도 소나무가 몇 년 된 소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짧은 기간에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단단해지고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를 활용해서 나무를 활용해서 집을 많이 지었는데, 이런 소나무의 단단함이 나무의 기둥으로,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통해서 저자는 삶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이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나무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또 배워서 우리의 자연 속의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고 또 아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학원만 가고 학교만 다니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이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 속에서 삶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도시에만 갇혀서 또 학원에만 매몰되어서 그런 자연을 배우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 부모의 그런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